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블랙 컨슈머의 연출 유수민입니다. 다큐멘터리 블랙 컨슈머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블랙 컨슈머에 대한 정의와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과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블랙 컨슈머의 촬영 기법과 조명은 일부 소비 형태의 어두운 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싶어 어두운 컷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에서도 기존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효과들을 적극 활용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블랙 컨슈머 다큐멘터리로 인해 블랙 컨슈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제 방법 등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밥가게 50대 점주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 점주는 쓰러지기 전 쿠팡이츠로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지속적인 항의와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많은 화제가 되었다.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악성 민원을 고의적 또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블랙 컨슈머라는 용어까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종종 있죠. 그렇다면 소비자 본인이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 컨슈머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더욱 타격이 큽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블랙 컨슈머의 악성 민원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악성 댓글, 악성 민원, 협박, 블랙 컨슈머들의 횡포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인 이유는 소비자 리뷰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리야. 제품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후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의존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옷을 살 때는 보통 회사에서 올리는 제품 설명이나 착용샷을 본다기보다는 리뷰에 올라오는 거를 우선으로 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용품 같은 경우에도 그 자세한 그 용품 설명 같은 걸 읽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그 리뷰에 따라서 약간 좌우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여기 맛있다 이렇게 소문 난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뷰를 거의 안 보고 이용하는데 만약에 처음 배달 시켜 먹는 곳이다 하면은 리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이제 특히나 옷 같은 거 살 때는 진짜 무조건 보고 사는 편이고 아니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뭐 직접 배달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식당 후기를 다 찾아보고 제일 후기가 좋은 곳을 골라서 가는 편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리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계시는 B씨에게 블랙 컨슈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로리야.
평범한 사람들이 7, 80% 되는 것 같고, 저도 일하기 전까지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인간 자체가 약간 인성 자체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본사는 어차피 하청 좋기 때문에 남을 알아요. 본사를 믿으면 안 돼요. 괜히 본사를 믿었다가는 걔네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발 빼니까 방법은 현명하게 참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참 사람이다 보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받으려고 막 의식적으로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잘. 좋은 사람들 많아요. 만나보면은 정말 추운데 고생한다고 따뜻한 커피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20% 사람들 때문에. 이 씨는 약 10년간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랙 컨슈머, 흔히 악덕 소비자라고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원형 탈모까지 생기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소비 생활, 과연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걸까요? 블랙 컨슈머에게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업주는 80% 이상이며, 본사에게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대처 처리를 해준 적이 없다는 업주 역시 80% 이상입니다. 이렇듯 블랙 컨슈머에 대한 피해를 토로할 곳이 없는 업주들은 그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업주들의 피해를 토대로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결과 관련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서와 업무 처리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악성 리뷰 삭제와 블라인드 처리, 별점 테러의 역량 축소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자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과장, 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 컨슈밍 방법을 집단으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김보람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블랙 컨슈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블랙 컨슈머가 생겨난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현상 중 하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측면은 이러한 수준을 따라오기 힘든 면도 있고요. 또 소비자들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 및 개인적인 신뢰도에 따라 어디까지가 적절한 요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기업들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 신뢰를 쌓아야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업 차원의 현실적인 블랙 컨슈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은 원칙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자 대응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법적인 수준의 민원 대응, 소위 욕설, 허위사실 유포, 폭행, 손괴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소비자 역할과 윤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블랙 컨슈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임시조치제도, 형사처벌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제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특히 임시조치제도는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조차 막는 수준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작은 소상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법적 비용이나 소요시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되거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 컨슈머 이슈와 갑질 이슈가 같이 결합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소상인들, 우리의 주변의 자영업자들에게 소비자를 빙자하여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시민의 도덕성이 좀 더 고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는 소비자, 생산자, 기업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